요거는 질염의 주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냉대하증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성의 질 분비물을 냉이라고 부릅니다. 냉은 외음부의 피부를 보호해주게 되고 질 내부를 산성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또한 유해균으로부터 생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분비되는 냉의 경우를 양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불쾌한 냄새나 특정한 색상을 띠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가려움증이라든가 통증 등의 불편 증상 또한 동반하지 않는데요. 양이 많아지거나 냄새나 색상을 띠고 불편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면 냉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냉대하증도 뭔가 질염의 주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네. 가볍게는 맑은 분비물이 늘어나는 정도에서 심하면 분비물 색깔이 변하고 냄새, 소양감, 염증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고 흔히 냉증, 대하증, 냉대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냉대하들 가운데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건강한 상태의 여성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분비물이 원래 있잖아요, 건강한 네네. 여성도. 네,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깨끗한 속옷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약간의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가 정상 상태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분비물, 냉대하라고 표현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몸 안에서 여성 생식기관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재생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액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의 양상은 첫 번째, 색이 희고 솜처럼 뭉쳐지는 양상, 두 번째, 약간 시큼한 냄새인데 질내가 산성을 띠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맑은색, 흰색, 미황색 정도로 보여야 되고 네 번째는 평상시에 팬티에 약간 묻는 정도 양을 보이고 배란기에는 속옷이 젖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나 소양감, 따가움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질염의 분비물과 생리 전의 그 냉은 전혀 좀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분비물은 어떤 상태로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분비물 양이 많아지는 건데요. 평소보다 축축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분비물은 질염에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악취인데요. 정상적인 시큼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이제 썩은 냄새, 생선 비린내, 막 찌린내 이런 냄새 같기도 하고 이 냄새가 가만히 있어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은 우리가 이제 못 참을 정도로 이제 좀 역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외음부의 간지러움, 따가움,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자꾸 본인도 모르게 손이 밑으로 가는 걸 참을 수가 없고 화끈거리거나 따갑고 실제로 보아도 예민하게 붉어진 피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외음부가 붓기도 하고 성교통, 성교 시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빈뇨, 배뇨통, 오줌 소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질염이 오면 방광염이 오면 질염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오기도 하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뭐 그닥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균 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분비물도 있고 냄새도 나지만 스스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반염. 앞서 질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질염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이런 골반염에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질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서 만성 질염이 되면 골반염 등의 이제 중증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여성의 자궁과 난소, 골반의 건강을 해치고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중증 질환으로 가기 전에 거치게 되는
그 만성 질염이라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만성 질염은 지속적으로 질염이 있는 상태인데요. 아. 약을 사용해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피곤해도 다시 질염이 발생하는 상태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질염을 쉽게 보고 방치해 놓다가는 작은 병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염의 증상이 악화됐을 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골반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골반염이란 자궁 내 경관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 내막과 난소, 나팔관, 복강까지 퍼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골반염은 난관 수종, 난관 폐쇄, 골반 장기 유착 등 직접적인 불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골반염 외에 또 어떤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질염의 원인균에 따라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궁경부염은 자궁경부까지 헐고 자극을 받게 되면서 내막까지 전이시키기도 하고 농성 분비물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착상이 일어나는 자궁 내막에 생긴 염증인 자궁 내막염은 임신과 착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질염은 종종 방광염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배뇨통, 오줌 소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면역력 저하가 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궁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골반염, 자궁경부염 그리고 불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질염은 임신 중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는 질세포의 분비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기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질염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에 질염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사실 태아에게 영향이 갈까 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임신 중에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이나 주사는 가급적 피하게 되고 질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질 소독이라던가 질정 또는 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받기 전에 근데 정확한 검사가 우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염을 진단하기 위해선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질염 검사 방법으로는 질 분비물을 채취한 후에 균 배양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질염의 원인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로 소요가 되고요.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염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치료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질염의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되는 약물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원충제, 여성 호르몬 등입니다. 네, 근데 앞서 질염 원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거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네. 세균성 질염은 원인 세균에 따라서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자궁이나 난관 쪽으로 염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항진균제로 치료가 잘 되고 질정이나 연고 등과 같은 국소 치료로도 가려움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감소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투여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염을 치료하는 중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먼저 균 검사를 통해서 질염의 원인을 찾아 정확한 약물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질염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또 호전도는 어떤지 좀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고요. 생리 3주기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적인 경과는 불편감이 1개월 후에는 40에서 50% 정도로 감소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만성화된 질내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로 걸립니다. 또 증상은 생리 주기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으며 만약 증상 호전도가 느리고 계속 재발될 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다른 감염증인지 감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질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도 재발이 좀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질은 항상 습하고 분비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습기와 영양, 온도가 균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어서 재발이 되게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재발이 잘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혹시 질염이 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가벼운 정도의 질염은 항생제 없이 스스로 낫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론 가벼운 질염인지 치료가 필요한 질염인지는 자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비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또한 질내 정상 상재균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질내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염 같은 경우는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질염 치료하면 좀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이 질염에 대한 어떤 편견,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질염을 성병으로 좀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상이 있어도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떨까요? 네, 질염이 성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질염을 일으키는 균은 너무 다양하고 성병균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한 균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성병을 일으키는 특정 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균 검사 시 나오는 균의 종류에 따라서 성매개 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트리코모나스, HPV, 헤르페스, 인질, 매독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따라서 질염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성병균에 의한 질염이라면 성 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염을 성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질염이 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질내 면역력의 문제라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염의 예방법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중에 질세정제라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질염의 치료나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질세정제는 질의 pH를 세균이 가장 살기 어려운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제품인데요. 이건 관리제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질염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시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내를 그렇게 일부러 약산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괜찮을까요? 문제는 없나요? 질내 환경이 정상적일 때는 자연 상태 그대로도 충분하지만 장기간 항생제 복용과 같은 질내의 산성도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세정제를 사용해서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좀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지 이것도 알려주세요. 먼저 하복부를 꽉 조이는 스키니진이라든가 압박 스타킹의 경우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여성용 위생 패드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착용 시에는 수시로 교체해서 분비물이라든가 땀에 젖어 있는 여성용 위생 패드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질 내부를 너무 자주 세척하는 것도 질염 예방에 좋지 않은데요. 이는 잦은 세척이 질 내부를 알칼리화 시켜서 정상 질내 세균 분포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씩 샤워를 할 때 일반 비누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약산성의 순한 제품으로 질 내부가 아닌 외음부 부분만 깨끗하게 씻고 잘 건조시켜 주시면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염은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잘 해야 재발이나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선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